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그러게요. 쉬는 날이면 비가 오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오늘도 비가 오네요. 비가 와서 또 우울하지만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면 또 씩씩해지고 기분 좋아지겠죠? 자, 출발해봅니다. 엘리의 피트나잇 같이 가요. 오늘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쉬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조금 쉬면서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낮잠을 또 좀 잤어요. 평소에 잠이 좀 부족하고 불면증이 좀 심해가지고요. 오늘 조금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금 몸이 개운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9시부터 1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 해피투나잇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이 조금 있어요. 스승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 생각나는 선생님들 아마 한 분쯤은 계시지 않을까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그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예고를 해드렸었죠. 캣맘과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있으신 분들은 디스코드에 접속하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디스코드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선생님들 어떤 분들이 계시려나요? 그 이야기도 디스코드로 이따가 해볼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천천히 노래 들으면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강아지가 점점 시동을 걸고 있네요. 혹시라도 방송에서 뭐라고 발언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이에요. 보통 스승의 날에 한두 통 정도는 문자를 받는데 올해는 조용하네요. 노는 날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나의 존재를 잊은 건가? 네. 이렇게 문자 받을 때는 그냥 고맙죠. 고마운데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문자가 안 오니까 서운하네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기대를 한 거지? 네,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저의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거나 연락을 드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나의 학생들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면 내로남불이겠죠. 네, 나도 안 하면서. 저는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두 분이 특히 기억에 아주 많이 남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1학년 때 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만난 담임 선생님이 참 좋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때도 좀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양손잡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글씨를 처음 배울 때는 맨 처음에는 이제 왼손으로 많이 하거든요. 라이브입니까? 네,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엄마가 왼손을 붕대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왼손 쓰지 말라고. 그때는 요즘은 왼손 쓰면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왼손을 억지로라도 더 쓰게 해서 양쪽 뇌를 더 발달시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 쓰는 게 그닥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불편한 면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엄마가 왼손을 묶어놓고 오른손으로 글씨 연습을 시키셨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긴 했지만 뭐 예쁘게 쓰거나 글씨를 잘 쓰지는 못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니까 선생님이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으세요. 왼손으로 주로 쓰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약간 그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뭘 하는 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글씨를 잘 써야 된다. 지금 생각하면 뭐 요즘 글씨 잘 쓰는 사람들 그닥 크게 뭐 이렇게 나은 대접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 없죠. 뭐 워낙에 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글씨가 중요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글씨 연습을 방과 후에 저만 따로 남겨서 글씨 연습을 시키셨어요. 정자체로 아주 글씨를 잘 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 글씨 있잖아요. 예쁜 글씨. 그렇게는 쓸 줄 알아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글씨를 예쁘게 쓰는 연습을 따로 시키셨었거든요.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내가 지금 선생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로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따로 방과 후에 지도를 해주신다는 게 쉽지가 않죠. 덕분에 저는 글씨를 뭐 아주 잘 쓰는 정자체로 예쁘게 잘 쓰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엽게 글씨를 잘 써서 제주도의 어느 게스트하우스의 간판은 제 글씨로 만들어진 간판이라는 거, 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요즘은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선생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선생님을 약간 뭐 존경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 학부모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바로잡혔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일은 교사의 권한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독일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중간에 그런 뭐 과도기적인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거쳐서 제대로 좀 정리가 되었을 것 같다는, 네, 목소리가 왜 이러죠? 오늘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방송 켜고 말을 하니까 목소리가, 네, 할머니 같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법적으로든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에서든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생님 안 하겠다고 다들 그러면 어떡해요? 반드시 교육을 해줄 어떤 사명감? 뭐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사명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 그래야 우리 사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성장해 나가겠죠. 근데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잃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두 번째 선생님은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분 저분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두 번째 선생님은 아그리빠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셨습니다. 남자 선생님이셨고 생긴 게 얼굴이 그 조각상 있죠. 아그리빠 조각상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잘생기신 선생님이셨는데 또 그 선생님을 제가 좋아했었죠.
근데 워낙에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셔가지고 아주 학생들끼리 늘 뭐 난리였어요. 그 선생님과의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네, 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으면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은 몰라도 그 선생님은 찾아서 만나 뵙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내 마음속에, 네, 남겨두고 싶은 그런 바람 때문인지 몰라도 찾고 싶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만나 뵙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스승의 날 근처에서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안 간 지 꽤 오래됐어요. 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선생님들 건강하신가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늘 감사했습니다. 라고 방송을 통해서라도 못 들으시겠지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몇 명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취직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예쁜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처음 취업할 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이 막혀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으로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울컥! 눈물 절절! 네. 롤모델이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처럼 별 볼 일 없고 그냥 보통의 사람이고, 내가 저 학생을 가르칠 때 뭘 잘해준 게 있나? 별로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저는 뭐 학생들이랑 그냥, 재밌게 노는 거? 네. 그런 기억밖에 별로 없어가지고,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긴 했어요. 왜냐면, 무슨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학교를 열심히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걔 학교 안 나와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얘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졸업이 안 될 것 같아. 막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여러 과목들 중에서 제 과목은 뭐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제 과목만 열심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스승의 날이라서 선생님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으세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반대로, 그때 그 선생님 진짜 너무 지독했는데, 진짜 너무 꼴도 보기 싫었어.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네. 저는 다행히도 그런 선생님은 안 계셨습니다. 엘리님 과목만 들은 걸 보면 뭔가 있는 듯.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 학생인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간이요. 9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 상태가 오늘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목소리 조금 풀릴 때까지 노래 듣고 수다 떨다가 당신의 생각은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신의 생각은 코너는 캣맘과 비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네, 정말 무서운 동물이 비둘기거든요. 보통 혐오스럽거나 무서워하는 동물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뱀 무서워하시는 분들, 또 쥐 무서워하시는 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뱀이나 쥐를 실제 목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쥐는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쬐끄맣고 금방 이렇게 샥 어디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샥 지나가는 걸 봐서 그닥 무섭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쥐는 제법 보셨어요? 저는 잘 못 봤어요. 근데 비둘기는 우리가 살면서 너무 쉽게 보는, 네, 그냥 길에 나가면 길에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그 세균 덩어리라는 거, 네, 그 자체도 싫고, 그 조류 자체를 제가 조금 무서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무서운 동물로 저한테는 오래도록, 지금도 이렇게 길 가다가 비둘기가 보이면 소리 지르면서 깍 이러면서 도망가요. 저 앞에 비둘기가 있는 게 보이면 길을 돌아서 갑니다. 네, 그게 지나쳐서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 제가, 네, 뭐 저를 아는 분들은 그런 제가 창피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그냥 비둘기는 더러워 이게 아니라 진짜 무섭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청결함을 잘 유지한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유해동물 아니에요? 도시 비둘기가 좀 더럽다고 느껴진 이유가 충분한 물이 없어서라고 하네요. 그거 예전에 TV에서 테스트했어요. 비둘기 잡아다가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세균 같은 건 없는 걸로. 그래요? 네, 내 마음속엔 있어. 이미 있어. 뭐 300만 마리의 세균 덩어리. 네. 무서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하더라도 비둘기는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뭐 그런가? 나도 찾아봐야겠네. 그럼 왜 유해 조수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는 모든 어류가 무섭습니다. 네. 어류는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시장에 가지 않으면, 생선가게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잖아요. 안 가면 되지 뭐. 응? 유해 조수인 이유는 똥 때문이에요? 똥을 많이 싸서? 그 하얀 똥? 아, 그런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 당신의 생각은 코너에서는요. 네, 어쩌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 날 당신의 생각은 코너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뭐 이렇게 원래는 수요일 날은 리뷰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따로 리뷰 준비가 안 돼서 또 마침 요 이야기거리가 생각이 나기도 해서 캣맘 그리고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2개를 제가 가져왔어요. 조금 입장이 다른 기사의 내용인데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글은요. 그 시절 우리에게는 비둘기 맘이 있었다. 캣맘과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맞나? 기사는 아니고요. 요거는 뭐 어떤 사회심리학자 분의 글인 것 같아요. 호랑이 담배 피지는 않고 상무를 돌리던 그 시절에는 여의도에 공원 대신 널찍한 광장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그곳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연날리기 하는 사람들, 솜사탕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유독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몸을 움츠린 채 벤치에 앉아서 검은 비닐봉투에서 곡물을 꺼내서 광장 바닥에 쫙 뿌려 놓으면 온 사방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비둘기들이 날아와서 맹렬하게 그것을 쪼아먹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요즘은 비둘기 모이 주는 아주머니들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대신 그 시절에는 없었던 캣맘들이 흔히 보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편의상 비둘기맘이라는 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흔히 보이는 캣맘들의 고양이 사랑하는 마음과 그때 그분들의 비둘기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다고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쪽 다 생명 존중이라는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캣맘들과 그분들을 겹쳐 본다고 하더라도 큰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둘기맘과 캣맘 겹칠지언정 먼저 네, 목소리가 오늘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압도적 사과. 비둘기맘과 캣맘 겹칠지언정 먼저 차이점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느낀 포인트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의미의 신호를 주느냐입니다. 비둘기맘을 비난하는 것은 도덕적인 흠결이 되지 않으며 특히나 비둘기는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하고 유해 동물인데다 분변으로 환경을 망치기도 하므로 명분까지도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캣맘을 비난하는 것은 도덕적인 흠결이 됩니다. 물론 고양이도 생태계를 위협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고양이를 보듬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캣맘의 편을 들게 되면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캣맘을 문제 삼게 되면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기 쉽게 됩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를 쟁점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도덕의 언어를 차용하는 것은 드물지 않으며 효과적이기도 하고 꼭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캣맘 문제도 그렇게 흘러갔고 저는 캣맘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게 약자 혐오자, 종차별주의자, 심지어는 인셀이라는 엉뚱한 수식어까지 붙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캣맘 문제는 인터넷 일각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확고한 시그널을 주었는데 본인이 도덕적인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다면 캣맘들에게 선제적이고 지속적이며 전폭적인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끼어드네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인터넷에서의 찻잔 속 폭풍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인터넷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둘기맘과 캣맘의 공통점에 제가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 외에도 이들은 제 경험상 상당수가 허름한 옷차림에 무표정한 중노년 여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그다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네, 조금 치우쳐 계신 것 같아요. 글 쓰신 분이. 어쨌든 이어서 읽자면 그런데 인터넷에서 캣맘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도덕의 언어로 상대편을 비난하기는 참 많이 했지만 캣맘들의 떡진 머리와 공허한 눈빛에는 오히려 관심이 덜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다음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고양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캣맘들을 돌보는 것이 그 이상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변두리에 놓인 여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길거리의 동물들에게 갈 곳 없는 애정을 쏟으면서 최소한의 자기 가치감을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양이가 반려동물이라서 특별히 고양이가 귀여워 보여서 보살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길고양이들에게 무섭게 발을 구르며 쫓아내던 그때 그 시절에는 애정의 대상이 비둘기에게 향했을 것이고 고양이의 입양과 파양이 워낙 흔해진 현대에는 이제 고양이에게 향할 따름입니다. 비둘기 맘이든 캣맘이든 그 맘들이 동물을 돌보며 어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진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고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도시 속 동물들을 사랑하는 행위는 생명을 존중하는 선한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캣맘은 그 행위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통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건대 그들의 약자성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비롯한 가족 친지와의 심리적 단절에서 기인하지는 않았는지 가족 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쓰신 글이었어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그 통계를 이용한 그런 결과 추정이 아니고요.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 바라보는, 맞아요. 약간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캣맘들이 요즘 그렇게 허름한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찬성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이제 2개의 글을 소개해 드릴 건데 2개의 글이 입장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글을 소개를 해드렸고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입장의 글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글의 맨 앞부분에요. 필자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미리 밝힌다라고 그 내용을 넣어주셨어요. 네. 어느 동네에도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하는 캣맘들이 있다. 왜 굳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냐고 물어보면 불쌍해서 내지 먹이를 안 주면 쓰레기를 뒤진다든지 해서 환경이 더 더럽혀질까봐 등의 대답이 돌아온다. 한마디로 인도주의, 아니 묘도주의 또는 측은지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가 주는 먹이를 고양이들이 와서 먹는 걸 보면 나름 흐뭇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캣맘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방송됐다. 캣맘들이 비치한 사료를 먹기 위해 많은 고양이들이 몰리자 이웃에서 시끄러움 등의 이유로 항의했다. 그러자 캣맘은 내가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먹이를 안 주면 예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먹이를 구하려고 쓰레기를 뒤지거나 해서 환경이 더럽혀지는 걸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오히려 따졌다. 참 이상한 생각이다. 고양이를 배려하면서 이웃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 더 없다. 즉 나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불편을 느끼는 당신이 이상하다는 식이다. 캣맘들의 행위가 가장 문제인 점은 나름대로 존재하는 도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좋은 일을 한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다. 한때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 낭만적이었지만 지금은 금지되었듯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한다.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무제한 공급하면 개체수가 크게 늘어 이에 따른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즉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의 사자들에게 계속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고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까지 시켜주는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길고양이들이 쥐를 잡든 쓰레기를 뒤지든 나름대로 먹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잔혹한 연쇄 살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전에도 있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다. 범인은 아마도 고양이를 무척 싫어하거나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약 캣맘들이 사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고양이 수도 줄고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캣맘들은 자기 돈으로 사료 사고 배급해 주지만 그로 인해 세금 낭비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즉 캣맘들은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행위를 아름답다고 착각하지 말고 도심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자제해야 한다. 아까 소개했던 글과는 정반대의 의견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어떤 쪽이 찬성이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캣맘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캣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테라스님께서요. 채팅방에서 자연스럽다의 정의가 어디부터일까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두는 시선으로 볼 것인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쪽으로 두고 볼 것인지, 라고 하시는데요. 자연스러운 생태계라는 말부터 먼저 정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사실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연스러운 생태계라는 거, 인위적으로 인간이 조작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죠. 캣맘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캣맘들이 고양이를 예뻐하고, 불쌍해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부분은 알겠어요. 근데 아까 두 번째 글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야생의 사자들에게 고기를 계속해서 던져주면 동물원에서 키우는 그런 야생의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 방사해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약간 비약적인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고양이들에게 계속 그렇게 먹이를 제공을 하게 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는 분들이 선민의식 같은 게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같은 장소에다가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 고양이들이 몰려서 주민분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 그거 그냥 참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고양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냥 참아야 되는 건가? 그게, 거주지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우리들이 그냥 주택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말 제 생각을 말하자면 그렇게 고양이들이 불쌍하고 고양이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밥을 주고 싶으면 예쁜 고양이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면 안 되나요? 그거는 안 되고 그냥 밥만 주는 걸로 내가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그 고양이를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물들을 사랑해요. 물론 고양이를 이뻐하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고 그렇진 않지만 그게 고양이든 강아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예뻐하면 내가 잘 돌봐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데 그건 싫고 약간 그 비유 같아요. 우리들이 아들이나 딸을 낳아서 내 자식을 키우게 되면 24시간 365일 케어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미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들이 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아이를 키우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라 명절 때나 뭐 무슨 특별할 때 잠깐 보는 조카들은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예쁘고 뭐든지 용서가 되잖아요. 저도 조카 너무 좋은데 아주 어렸을 때는 조카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뭐 물론 지금도 이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커가지고. 근데 그렇게 조카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캣맘들이 길고양이들을 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가끔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예쁜 것만 보고 내가 편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캣맘들의 행동들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참 이렇게 아까 아마테라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연이라는 생태계를 먼저 보고 자연 자체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간 먼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수도 있죠. 네. 어떻게 인간이 먼저야?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인데 인간이 먼저라는 생각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 과정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미 네, 우리들의 자연 파괴는 벌어졌고 그리고 그 파괴를 이제 덜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덜 파괴하고 자연을 잘 지켜나가느냐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게 자연을 보호하고 그 생태계 자체를 보호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또 들어볼까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디스코드 들어오시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디스코드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을 때 저의 생각과 크게 이렇게 대립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오늘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두근두근.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같이 이야기 나눌 때는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어야 그래야 또 한쪽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쪽의 입장도 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마테라스님께서 접속하셨어요. 네. 마이크 켜주시고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마테라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마테라스로 돌아왔네요. 네, 그러게요. 네. 시작부터 너무 먼저 너무 반대되는 의견이 셀까봐 미리 실드를 쳐두시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약간 토론은 약간 반대 의견도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럼요. 아주 환영합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격렬하게 그쪽을 찬성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격렬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유시민 빙의를 해야 되나요? 욕만 안 하면 돼요. 네. 저는 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던져놨지만 인간의 책임 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너무 많은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멸종이 됐고 지금 현대도 진행 중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인간이 아까 제 생각에는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원을 획득해서 그걸로 자기들의 풍요를 누리는 종이다 보니까 네. 사실 자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뭐 인간은 세균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잖아요. 지구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그렇게 된 이상 저희들도 약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책임에는 행동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약간 항상 동물은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 동물에 대한 불편은 우리가 인간이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캣맘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캣맘을 100% 찬성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행위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하고 싶은 행위만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하는 쪽이지만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로 인해서 뭐 인간이 뭐 피해를 본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동물들로 인해서 뭐 인간들이 뭐 피해 본다고 하는 거 약간 뭐 더러워지는 것들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비둘기의 똥으로 인해서 뭐 더러워진다. 거기에 세균이 있다. 또 캣맘 고양이들로 인해서 뭐 소음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을 하다. 충분히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얘기지만 그러면 거기에 그 고양이나 비둘기를 빼고 사람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밖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소음과 많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정말로 지금만 해도 밖에는 차 소리들, 시끄러운 소리들, 소음들 막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어가면 그거를 그렇게 용서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고양이가 뭐 교미하는 시기가 되면 뭐 밖에서 소리도 나고 하겠는데 그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와, 어떻게 이건 인간의 소리로만 가득한 세상에 고양이가 감히 소리를 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오염도 인간만큼 오염을 많이 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편한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는가? 인간이 그렇게 막 더럽혔는데 그거 치울 때 비둘기 똥이 같이 있다고 해서 이건 치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거는 아니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전 그래요. 뭐 캣맘도 다 분명히 더럽혔으면 치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행위까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덜 그러니까 불편을 호소했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줄어들었을 텐데 자기가 행위를 할 때 거기까지 마무리까지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을 듣는 거고 저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해요. 하지만 동물 자체를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좀 요새는 좀 야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도심 속에 있는 동물들이 솔직히 인간이 점령한 지역이잖아요. 그 안에서 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동물들인 것뿐인데 조금 뭐 일부러 죽이는 행위라든지 학대를 하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행위를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래요. 뭐 캣맘 요거 문제다 요거로만 접근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인간이 조금 동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이건 항상 우리가 이건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는 거의 그냥 취향에 냅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한국에는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좀 대부다수의 선진국들은 동물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막 동물을 모시고 살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좀 더 어쨌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좀 더 고등한 종이라고 느끼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좀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감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교육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이거를 선과 악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가이드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이걸 뭐 법으로 이거는 합법이다 아니다 요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그러면 어디까지는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협의가 되고 그 동물들에게 그걸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 또 그걸로 인해서 불편이 어디까지 제공되고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불편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요런 정도 입장인 거예요. 그냥 저는 결국 동물을 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저는 동물을 뭐 모든 동물을 참 심지어 저는 쥐도 안 해쳐요. 쥐도 그냥 아니, 쥐를 동물이라고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쥐를 누가 해칩니까? 저는 제가 일하는 장소가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가끔은 쥐들도 쥐가 만날 일이 있어요? 있어요. 그 쥐들을 이렇게 당연히 가게에 못 들어오게 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 사실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쥐들도 잡으면 사실은 제가 해치기가 싫어 가지고 다시 놔둬요. 그냥 음. 오지 말라는 게 싫어하는 것들을 설치해서 저희가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이런 거 항의를 하지만 저는 일체 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좀 싫어해서 그냥 예 모든 동물들이 지들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쩌겠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누리고 있는 게 걔네들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침략자고 점령자고 이렇게 지배자잖아요. 네. 근데 좀 너무 어 작은 불편함도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그거 하진 않으려고 음. 그냥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냥 동물들을 다 사랑스럽게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근데요, 여기서 제가 인제 그 네. 반론을 제기하자면 저는 네. 사실 뭐 고양이가 쪼끔 뭐 새벽에 뭐 많이 울고 이래서 시끄럽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저희 강아지가 가끔 이렇게 떠들기 때문에 동네에서 네. 아무도 민원을 넣지 않아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게 음.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네. 심각한 거는 그 개체 수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가게에 쥐들이 있을 때 그냥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쫓아내기만 네. 한다고. 근데 네. 누군가가 그 쥐들이 너무 불쌍해. 내가 쟤네들한테 밥을 좀 주고 싶어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계속 밥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쥐들의 개체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괜찮은 걸까요, 그게? 물론 그걸로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아니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네.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쥐라는 동물 그러니까 자연이 다 사슬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 자연스럽게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깨트리는 건 사실은 좀 인간이거든요. 그쵸. 뭐 그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뭐 고양이가 늘어났다. 그러면 고양이의 천적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사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고양이가 늘어나서 개체 수가 늘어나서 고양이로 인해서 뭐 생길 수 있는 문제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고양이가 고양이들이 그 네. 자동차들을 망가뜨리거나 네. 차 이렇게 따뜻하니까 차 네. 밑에 들어가거나 차 위에 네. 올라가서 본네트 네. 위에를 이렇게 긁어 가지고 차가 망가지는 네.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쓰레기들을 다 헤집어 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 누가 네. 그걸 치울 것이냐 이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뭐 고양이가 동네에 많거나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한 적은 없지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취미로 세차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 네. 차량 기스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네. 그 기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으로 이것도 참 이중적이네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기스가 발생하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네. 고양이가 제 차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럼 저는 막 웃으면서 사진 찍고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차가 예. 망가졌는데요? 고양이가 내는 뭐 좀 솔직히 말해서 정말 고양이가 낼 수 있는 기스라는 건 사람이 내는 것처럼 심각한 기스가 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내 차량 눈에 한 번 예. 보이면 계속 보이잖아요. 그 기스가 그렇게 도장면에 깊이 페인트가 파였을 정도의 기스를 아니죠. 낼 수는 이렇게 없어요. 무늬가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눈으로 그 정도의 기스는 차량 다니면서 튀는 돌로 생기는 기스도 다 그거보다 훨씬 많죠. 너그러우신데요? 그러니까 아니 너그러운 게 아니라 실제로 스톤칩이라고 차량이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서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돌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스가 많거든요. 네. 그게 고양이 발톱보다 훨씬 깊어요. 아 그건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그럼요. 음. 훨씬 깊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 발톱으로 기스를 고양이 발톱으로 시속 100 몇십 킬로 날아오는 돌멩이보다 강한 기스를 낼 수 있다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음. 그렇게 뭐 심각한 기스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본네트 밑으로 들어갔는데 시동이 걸려서 고양이가 그 안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들고 음.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게 어느 거였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도 그거예요. 저희가 인간이 만약에 굶주리면은 어떻게든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살기 위해서. 네. 고양이들도 쓰레기 봉투를 해 주는 거는 배부른데 그러지는 않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먹을 게 필요한데 이 도심이라는 곳에서는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먹을 거를 구할 길이 굉장히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 냄새가 나는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거기서 썩은 음식을 먹고 안 좋은 몸으로 살다가 보통 1-2년 안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길고양이 수명이 1-2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뭐 생물로 어쨌든 종으로서 있는 종으로서 있는 애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본능인 건데 인간도 태어나서 살아가는 건 다 본능인 건데 자기보다 강한 종에 의해서 통제받고 죽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네. 그 먹을 게 없게 만들어지는 거고. 저희도 똑같이 뭐 저희보다 고등하거나 강한 종이 태어난다 그러면은 멸종돼도 할 말 없네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좀 조금 조화로운 환경이 되려면은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그 말씀하셨던 사실 쓰레기 봉투 부분은 오히려 먹이가 제공되는 쪽이 해결책이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원인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로 발생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제공되면은 그 행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기스 부분은 정말 웬만한 분들은 저만큼 차 관리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도 동의 못 합니다. 그래요? 그러시는 분들은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앞차에서 튀는 돌이 고양이 발톱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기세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괜히 그냥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마음에 되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정도로는 차량에 피해 발생하지 않고요. 고양이가 망가뜨릴 수 있을 만큼 차가 약하진 않죠. 단지 진짜로 겨울철이나 이럴 때 고양이가 숨어들어서 있는 줄 모르고 시동이 걸렸을 때 그 안에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1차적으로 고양이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추위를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사실은 산에서 사는 애들만 해도 어딘가 뭐 들어가서 살고 막 이렇게 자기네가 살 공간들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걔네들이 갑자기 태어난 것들은 아니고 원래 오랫동안 있었던 종인데 인간이 사는 상황이 넓어짐으로써 걔네가 살 곳이 줄어든 거는 맞으니까요. 걔네 영역을 걔네 입장에서는 침범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우리가 사는 터전이 늘어나고 있는 것뿐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그거예요. 어쨌든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 기준에서 보면은 뭐 다 걔네가 저희한테는 해충이고 해로운 동물이고 유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종을 해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지구상에 인간만 남으면 정말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또 비둘기똥이 저희한테는 제 차 위에 떨어졌을 때는 아이고 이거 더럽네 이것 때문에 페인트 망가지겠네 이러면서 막 열심히 닦아내고 있죠. 하지만 또 그 똥이 자연에서는 사실은 똥이 또 순환돼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 식물이 자라서 또 다른 동물을 먹게 하고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심에 그렇게 비둘기 똥이 뭐 식물을 자라게 할 만큼 영향을 끼치나요? 아니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조류의 똥이나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다 네. 순환의 일부잖아요, 자연에서는. 근데 단지 그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떨어지면은 그게 싫은데 그 얘기는 뭐 비둘기들한테 똥은 저쪽 풀밭에 가서 싸고 여기 차 위에나 이 위에선 건물 위에선 싸면 안 돼. 그런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이상 예. 감수할 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다고 그게 싫어서 종을 없애버리거나 멸종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엘리님이 아까 제가 자다 깨서 들었을 때부터 첫 목소리 들었던 게 엘리님이 비둘기를 싫어하시는 부분에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존중합니다. 왜냐면 조류에 대한 공포는 특정 사람들은 그 조류에 대해서 공포증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뿐만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비둘기 보면은 막 무서워하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왜 싫어하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분 엄청 불편하시고 싫어하실 수 있는 혐오를 느끼실 수 있죠. 당연히 그거는 특정 동물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저희 뭐 인간들도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모양으로 생긴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옆에 있으면 싫어하고 다음은 막 질색팔색하고 하잖아요. 네. 겉으로. 근데 마치 인간에게 그러면 굉장히 예의가 없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 그렇게 척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네. 자기가 정말 혐오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거나 닿았거나 말을 걸거나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것과 저는 별다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뭐 그냥 그거예요. 동물을 조금 미워하기보다는 그들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얘네들도 참 불쌍하구나. 너희들도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조금은 너그럽게 해치거나 이런 행위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취향이죠. 존중받을 취향인데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싫어할 만큼의 행동을 내 자유다라고 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켜서 더더욱 그 동물들을 해치거나 혐오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저는 조금 사회적인 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캣맘 행위를 하려면 밥을 주는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돼야 된다. 네. 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저는 동물에 대한 위해나 그 상해를 입히거나 뭐 죽이거나 이런 행위는 엄연히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하죠. 이제 그에 대한 당연하죠. 처벌은 정말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좀 그게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어서 네. 어렵네요. 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들은 늘 결론은 없습니다. 네, 그냥 엘리님이랑 저랑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엘리님은 그냥 저랑 그러면 아마테라스님이 어디까지 하시는 건 봐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협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엘리님 근데 정말 들어오시려고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뭘요? 아까 채팅방이요. 아니에요. 진짜 들어가려고. 노래 끝나고 들어가려고. 왜 화내세요? 아니,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창을 네네. 되게 여러 개를 띄워놓잖아요. 방송할 때. 그래서 노래 끝나기 전에 이제 미리 들어갈 수도 있는데 창을 이제 열어가지고 지금 모니터를 2개 쓰다가 하나만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창이 너무 복잡해서 노래 끝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방송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테라스님과의 통화였고요. 뭘 딱 걸렸어. 아닌데. 진짜라고요. 아마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반대되는 분들은 또 디스코드 접속하셔가지고 참여해서 본인의 주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님께서요, 소방법 위반, 소방시설 점거, 도시위생 상태 저하, 분변, 음식물 쓰레기, 뭐 그런 문제들, 구조를 이유로 119 출동, 사유재산 파손, 차량 파손, 불법 분양 등등이라고 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일지 모르겠지만, 길고양이들이 먹이가 부족해서 그렇게 쓰레기를 뒤진다거나, 도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그래서 먹이가 좀 풍부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지만, 그 먹이가 풍부해지면 오히려 살기가 좋아져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이가 또 부족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반대 의견 있으신 분들 디스코드 접속해 주세요. 디스코드 들어오실 줄 쓸 줄 아시냐고 그랬더니 디스코드는 뭐예요? 디스코는 아는데. 왜 웃냐고요? 비웃었습니다. 요즘 다 이런 거 한다고요. 네. 네, 디스코드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 쓰던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스카이프? 네, 스카이프랑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디스코 신났네? 디스코 한번 들어?
네, 디스코드라고 그 스카이프랑 비슷한 채팅도 되고 음성 채팅도 되고 그렇게 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 방송과 다른 점이 이제 이런 거죠. 디스코드 설치해서 사연도 디스코드에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이제 전화 연결, 네, 요거를 디스코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만드셔가지고요. 디스코드에 참여하시면 오랜만에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디스코드 주소가 이게 맞나? 맞나 모르겠네요. 맞겠지 뭐. 아닌가? 확인해 볼까? 네, 디스코드 초대하기. 네, 요거가 만료 기한 없음. 새 링크 만들기. 복사. 네, 이렇게 하면 됐겠지? 네, 여긴데 디스코드를 핸드폰에 앱을 까시고요. 핸드폰 앱을 까시고 아이디랑 비번으로 이제 접속하시면 로그인 하시면 그러면 요 주소로 네, 플러스 서버 추가하기 누르시고 디스코드 주소 입력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요 검색도 되나? 검색하면 해피 투나잇? 나는 들어와 있으니까 되는 건가? 아주 넓고 먼 범위를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검색은 되지 않는구나. 어쨌든 네, 그렇다는 거. 오늘 캣맘과 비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에 비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비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도 양보할 마음이 없지만 캣맘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옹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제가 설득될 수도 있어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네, 디스코드 접속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본인의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코드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사연 있으신 분들 올려주시면 되고요. 신청곡도 받고 있죠. 네, 비둘기 똑똑해요. 사람도 알아보고 그건 더 무서운 일이야. 다들 이렇게 닉네임을 자꾸 옛날 거 요즘 새로 만든 거로 막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유튜브에서 달고나라는 닉 사용하고 계신데 예전에 제가 알았을 때는 소라아이님이셨고 디스코드에도 소라이로 들어오셨어요. 친구 추가는 하셨는데 혹시 오늘 디스코드 참여 안 하실래요? 비둘기나 캣맘에 대한 의견 혹시 없으십니까? 그게 아니어도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갑게 수다 떠는 것도 괜찮고요. 네, 원하시면 들어오시고요. 저는 일단 캣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딱히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비둘기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비둘기는 일단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네, 너무 무서워요. 진짜 뭐가 무섭냐면 일단 그 깃털 부분이 약간 반딱반딱한 거, 네, 그게 일단 무서워요. 그리고 이렇게 그 고개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서워요. 네, 그리고 발가락도 너무 무서워요. 걸어다니는 모양도 너무 무섭고 그 가녀린 다리에 비해서 몸통이 너무 당만한 것도 너무 무서워요. 네,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그 다리가 너무 불쌍해요. 네. 새 자체가 무서워요. 그냥 쬐끄만 그 참새 이런 것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데 그 참새 같은 경우에는 참새가 무섭다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서 도망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무서워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비둘기는 앞에 있으면 소리를 끼악 지르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랑 그렇게 많이 가깝지 않은 분이랑 길을 걷다가 비둘기를 만나면 저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그런 이상 행동을 보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저를 워낙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길에 가다가 비둘기가 보이면 이렇게 저랑 중간에 이렇게 막아 서세요.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비둘기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는. 네. 자, 소라이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좌측에 메뉴에 보시면 방송 참여라고 있을 거예요. 네, 방송 참여, 음성 채팅, 방송 참여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어요. 엘리님 덕분에 비둘기는 자기가 센 줄 알고 거들먹거리며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조류 공포증이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 공포증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저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비둘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무서워한다고 얕보시면 안 돼요. 뭐 다른 게 무서운 게 난 뱀은 안 무섭다니까요. 악어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무섭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그 비둘기들의 그 3, 4, 5 모여 있는 곳들이 있죠.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애들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람이 옆에 가도 놀라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 그게 더 무섭습니다. 네. 나는 도망가지만 비둘기는 절대 나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는 거. 네. 너무 무서워요. 네, 소라이님, 음성 참여 들어오라고요. 네.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찾고 있는 건가요? 뭘까요? 시간을 좀 벌어드릴게요. 지금 10시 53분인데, 네. 참여하실 것 같고, 또 윈드스톡 님도 접속을 해 계시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방송 시간 조금 더 연장해서 하죠. 들어오세요, 이제. 음성 채팅에 방송 참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디스코드에 경무님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윈드스톡님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소라이님 접속해 계십니다. 맞아요. 음성 채팅 참여하실 때는 유튜브 소리를 끄셔야, 네.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는 뭐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자, 먼저 들어오시는 분 먼저 연결을 할 테니까요. 네. 선착순입니다. 얼른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도 11피투나잇 디스코드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네. 한 분이 2개씩 아이디로, 하나는 컴퓨터, 하나는 핸드폰, 이래서 이렇게 2개씩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매우 기분 좋습니다. 왜 안 들어와요? 참여하려고 디스코드 설치하셨는데 잘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들어와? 노래 하나 더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혹시 신청곡 제가 빼뜨린 거 있나요? 네, 소개 안 해드린 거 있나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엄청 신경 쓰이네요. 여기까지 들었고, 네, 신청곡은 빠뜨린 거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안 들어오네. 지금 시간 10시 59분, 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네, 윈드스톡님 들어오시겠어요? 네, 먼저 이야기하시죠. 오늘 그 캣맘과 비둘기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들 건데, 아마테라스님 입장만, 네, 넣어서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좀 그래서, 네, 다른 분의 입장도 필요합니다. 윈드스톡님 들어오실래요? 안 들어올 거예요? 빨리빨리 좀, 빨리빨리 좀 해봐요. 누구든, 아무나, 네. 빨리 들어오는 사람 먼저 연결할 테니까 아무나 좀 들어와 봐요. 제발. 아유, 답답해. 네. 저런이야. 네. 윈드스톡님께 양보? 제 거요? 뭐지? 이은님은 접속 안 하셨는데? 가끔은 고정을 풀고 싶네요. 네. 그게 마음대로 될까? 윈드스톡님 들어오셨네요. 마이크 열어주세요.
아, 결국 불림을 당했습니다. 네, 네. 좋으시잖아요. 좋은가요? 네? 좋은가요?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걸 모두가 생각 원하고 못했네요. 있잖아요. 아, 일단 뭐 저는 이게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좋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 그냥 제 이야기만 할게요. 네네. 저는 예전에는 일단 서두부터 일단 저는 개는 그렇게 안 좋아하고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나가는 고양이 볼 때마다 그냥 구경하기도 하고 가끔 이제 다가온 애들이 있으면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캣맘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캣맘들이 이제 고양이를 밥 주고 있으면 밥 주고 있는구나. 어, 네. 네, 걔네들도 배고플 테니까 괜찮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언제부터인가 한 3,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캣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민폐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예, 캣맘들이 그 되게 고양이를 골라서 케어를 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이쁜 고양이들은 이제 뭐 통조림도 주고 추루도 주고 여러 가지 줘요. 그 고른다는 게 그 외모 순으로 예, 외모선이요. 예, 고른다는 예쁜 거죠? 고양이는 잘 케어해줘요. 예쁜 네네. 고양이들은.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못생긴 애들이라든가 약간 병에 걸린 애들은요, 거들떠보질 않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제 캣맘들에서 퍼진 건지 모르겠는데, 롱노즈라는 별칭이 있어요. 네. 그 별칭이 뭐냐면은, 고양이 얼굴이 뭐 동글동글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동글동글한 얼굴이 아니고, 약간 이제 코가 살짝, 코랑 입이 살짝 나온 이제 약간 개 주둥이 느낌 나는 애들이 한 마리씩 있어요. 네. 그런 애들 롱노즈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을 차별을 해요. 음. 예,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뭐, 캣맘인데 다 같은 고양이 아닌가? 왜 쟤네들 차별하지? 그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고양이는요, 영역동물이에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말했듯이 예쁜 고양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힘이 넘쳐요. 네, 네. 그리고 걔네들이 한 마리냐고 해야 하나? 그룹이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영역에 그 고양이 밥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고양이 밥을 지네들 안 먹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 이쁘니까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굳이 네. 그 밥을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 밥들이 대부분이요. 쥐랑 비둘기가 먹어요. 고양이가 못 먹어요. 비둘기가? 예, 이건 비둘기랑 큰일인데? 쥐들이 먹어요. 예, 음. 비둘기랑 쥐들이 먹어요. 더 심한 건요. 더 심한 거라기보다는 더 심한 게 맞네. 더 심한 건요. 그 고양이 밥을 있잖아요. 네. 그 롱노즈란 애들이 먹으려고 하면은 또 이쁜 고양이 다 공격해가지고 쫓아보내요. 저런. 예, 그래서 걔네들은 그 고양이 밥을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셔요. 그래서 걔네들 점점 비쩍 마르고 있고요. 좀 이쁜 애들은 좀 살쪄 있고, 어떤 애들은 되게 반짝반짝하게 예쁜 애들이 진짜 있어요. 되게 털적인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 캣맘들이 뿌리는 사료 있잖아요. 네. 그 사료가 저가 사료예요. 예, 저가 그렇지. 사료이기 자기 때문에 애가 아닌데 고급을 뿌리진 않겠죠. 예, 저가 사료이기 때문에 예쁜 고양이들은요 그 사료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급 사료를 먹고 앉아 있는데 나한테 더 네네. 조금씩 굳이 그 저가 사료를 먹을 이유가 있나? 한 입 먹고 바로 뱉어요. 그 걔네들은 안 먹어요. 정작 먹어야 애들은 못 먹고요. 네. 그러니까는 되게 의미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고양이 밥도요 이게 그냥 주기만 하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비가 한번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양이 밥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또 있군요. 예, 그리고 이 고양이 급식소에가 자기네들이 설치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되게 크게 지어가지고 건들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거 하나,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사는 동네 주차장에 그 거대한 고양이 흡수자 만들어 놓고요. 네. 거기에 이제 경고문을 적어놨어요. 이거 사유재산이니까 건들지 마라. 고소할 거다라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거기는 자기네 땅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주차장이에요. 예, 주차장 한 켠이에요. 그것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나면은 되게 보기 좋은 곳 거기에 설치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거 보고 좀 어이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지켜보다가 거기에 쥐들이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아, 그걸 목격하셨어요? 네, 그래서 못하다 저걸 만들어놨는 거예요. 왜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면을 보고 캣맘에 대해서 진짜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부분의 문제점들을 알고 계셨군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캣맘에 대해서는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캣맘들을 싫어하거든요. 예, 진짜 말씀대로요.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예쁜데 왜 집에서 못 키워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예. 그러니까 힘든 거는 하기 싫고 보고 예쁜 것만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예뻐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별로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고양이를 기르고 싶죠.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과는 저는 고양이를 못 키우는 사람이에요. 네.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취미생활이 프라모리다 보니까는 일단은 제가 맞는 것에 파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쵸. 그리고 제가 도색을 하다 보니까는 약간 약한 냄새라던가 악질 물감 쓰다 보니까는 이게 환기를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창문을 열어야 하니까는 고양이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고양이들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가 없어요. 인내심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완동물 키우는 거를 그냥 포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그냥 고양이를 보고 싶으면은 그냥 길가에 가서 그냥 구경하고 가거나 정말 진짜 만지고 싶다 그러면은 고양이 카페 가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엄청 같아요. 예.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만 이게 동물을 케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것만, 예쁜 것만 보고 하려는 그 캣맘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아마테라스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캣맘에 대한 한정된 이야기는 사실 아니고 조금 더 넓게 보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제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캣맘에 대한 거라. 그렇죠. 네, 윈드스톡님께서 아주 잘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 고양이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희한하게 저는 개를 길러본 적이 있긴 합니다. 개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개를 무서워한 이유가 저희 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건이 있으셨군요. 예,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는 저희 집이 예전에 기와집에 살았거든요. 되게 마당 있는 기와집이요. 네. 예, 그때 진돗개 한 마리 기른 적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진돗개 이제 성견 크기일 거예요. 성견 크기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저희 형이 그 개를 이제 목줄 풀어버리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물어. 예, 형이 저한테 물어라. 형이 우리 개한테 저보고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다행히도 그 명령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달려들었다고요? 예, 달려들었어요. 그냥 무는 게 아니고 그냥 뛰쳐온 거예요. 그냥 저한테 하고요. 네. 예. 근데 저는 당연히 그때 제가 기억이 맞다면 5살일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아주 어렸을 때였구나. 예, 자기 몸만한 진돗개가 달려오니까는 얼마나 좋겠어요. 예, 걔는 공격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예. 근데 이게 이빨을 드러내고 확 달려드니까. 예, 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빨을 드러낸 상태가 확 달려드니까는 이게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개 공포증 좀 심해졌거든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이제 약간 좀 이상하다고 해야 하나?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게 되었어요. 개 종류라는 거 그런 거 다 끼고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야 하니까. 아, 그쵸. 네, 피해가지고 다 피하고 있고. 그래서 개도 참 여러 가지, 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건 또 나중에 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우리가 예,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죠. 예. 예, 그러면 전 나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윈디스톡님. 예. 네, 네, 역시 또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컨텐츠 하나 나오겠네. 자, 이제 다음으로 소라이님 들어오실래요? 음성 채팅 방송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뭐 디스코드를 알려드렸더니 컴퓨터에도 깔고 핸드폰에도 깔았네. 신났네. 네. 안 들어오실 겁니까? 네. 우리 수연님 오셨네요. 아까 제가 신청곡 빼먹은 거 있어요? 이은님 신청하신 곡 제가 혹시 전해드리지 않았었나요? 아까 민들레? 그것까지 들었는데 그 뒤에 또 뭐가 있었던가요? 내가 또 못 봤나? 뭐야? 그 뒤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야? 네. 모르겠다. 네. 그래요. 소라이님께서 빨리빨리 안 들어와. 아우, 이렇게 몸값 올리는 거야, 뭐예요? 왜 들어올 거면서 빨리빨리 안 들어와?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놀아줘요. 라는 곡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와 놀아주실 분, 소라이님 디스코드 들어오셨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네. 마이크만 켜면 연결이 완성됩니다. 또 마이크 못 켜는 거 아니야? 네. 소라이님, 마이크 켜달라고요. 그래야 말하죠. 마이크를 또 못 켜는구나. 네, 철원. 키셨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죠.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소라 아이라고 하고요. 엘리님 방송을 들은 지가 한 20년 안 됐나요? 10몇 년 된 것 같은데. 무슨 20년? 아니,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방송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쵸. 제가 학생 때 들었으니까 벌써 15년 넘었으니까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럼요. 아니에요. 2010년 조금 2009년? 그때부터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07년인가? 2007년이나 2009년이나. 아니죠. 틀리죠. 네. 1년 차이가 얼마나 커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부터 방송 듣기 시작해가지고요. 엘린이 방송 듣기 위해서 새벽에 깨어나서 또 방송 듣기도 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또 날들기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엘리님이 중간에 방송 쉬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못 들었었는데 또 우연하게 또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변화가 있었죠.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글쎄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춘은 다 거기서 지내다가 보냈다가 네. 여기 한국에서 적응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조금 나아지셨어요, 상황이? 그럼요. 이제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이제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네. 오랜만에 방송 들으시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롭지 않나요? 많이 새롭죠. 네. 이렇게 그쵸. 방송을 참여한 게 거의 없었잖아요.
매번 이게 사연만 쓰고 그쵸. 직접 방송 참여한 일이 없었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방송을 시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그쵸.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당황스러운 만큼 또 즐겁지 않나요? 그럼요. 이게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또 이런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네. 신물무도 접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덕에 또 좋은 거 하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디스코드? 네, 디스코드. 네,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요. 카톡도 안 쓰는데 이런 것도 쓰고 있네요, 제가 또. 네. 혹시 오늘 방송했던 그 캣맘 이야기에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얘기 하죠? 아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못 들어가지고. 못 들으셨어요? 네, 어떤 얘기가 주고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조금 전에. 네. 윈도우 스토크님이셨던가요? 네. 네, 이제 그분 하는 얘기만 들었고요. 네. 다른 분들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은 혹시 그 캣맘처럼 길고양이들한테 밥 주고 그런 일들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되게 동물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양이들 밥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고양이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다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주변이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제 혐오감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싸움도 일어나고 똑같아요, 상황은.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 서로 이제 뭐 불평불만이 생겨나고 싸움이 되고 그 정도인 건가요? 그렇죠. 그 정도인 거죠. 똑같네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일본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거를 극도로 꺼리고 약간 그 가식적인 면도 있고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또 상관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그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사람 사는 건 틀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 민피해를 안 끼친다는 게 그 사람들 신조이긴 한데, 네. 이게 다 사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그렇군요. 그리고 좀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른 거는, 네. 한국은 이제 쉽게 이제 동물들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법적으로 혹시 뭐 등록을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펫샵도 이게 가격이 한국의 그 3배 이상 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동물들을 키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주변에서 이제 동물들을 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집 주변에 이제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싸우는 이유는 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차를 올라타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차 기스가 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차 엔진룸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추운 경우는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엔진룸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엔진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캣맘한테 변상하라는 이제 그런 소송도 걸기도 하고. 근데 그 캣맘은 또 소유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유는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밥을 줌으로써 고양이들을 멀리했던 거고, 그래서 고양이들이 이제 따뜻한 데를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인과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 캣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고양이들도 오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크게 이슈는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요. 네. 저는 우리나라만 이 캣맘 문제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일본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 좀 놀랍기는 하네요. 일본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독일 네. 얘기도 들어볼까? 우리 독일에서 듣고 계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터키나 이런 데 부분은 네,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다 보니까 건들지는 않겠지만은 네. 아시아 쪽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이렇게 그 방송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고요. 주제 정해가지고 이렇게 디스코드 참여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메시지 주셔가지고 그건 알고 있었는데, 네. 매번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요? 방송을 한다는 거를 잊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쵸. 이제 애정이 식은 건 아닌데. 제가 그 얘기할 줄 아셨구나. 네. 식었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애정이 식은 건 아닌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깜빡하네요, 이제. 알람을 해요. 그러니까요. 알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거 원래 이 방송을 처음에 들으려고 했던 이유가. 네. 어차피 이제 엘렌이 그 라디오 방송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할지 몰랐죠. 좋죠. 참여하시니까. 그럼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간에 좀 잊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로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나 저한테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연결 끊을게요. 따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듣다 보면은 또 서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털같이 많은 날.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찾아오셔가지고 참여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소라이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즐겁네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고 또 참여도 해주시고 목소리 듣고 하니까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는 일방향적인 방송이었어요. 저 혼자 하고 싶으면 막 하고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사연 글로 적어주시는 거 그게 다였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신청곡도 바로바로 전해드리는 훌륭한 방송 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 나가고 있는 엘리의 해피투나잇입니다. 원래는 9시부터 11시까지이지만 언젠가부터 그냥 하다 보니까 12시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12시까지 하고 있네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가셔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디스코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매우 만족스럽고요. 서버 나가기? 안 돼! 나가면 안 돼요. 네, 나가기는 없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당신의 생각은 코너를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컨텐츠로 올릴 건데요. 네, 지난번 방송 것도 아직 못 올렸죠. 좀 바빴어요. 네,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편집을 못했는데 얼른 빨리빨리 해가지고 주말에는 아마 다 해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실천에 옮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엄사 얘기했던 거 그것도 편집을 해야 되고 오늘 이야기했던 거 이것도 편집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난 몇 번째 박자일까? 네, 몇 번 안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네. 네, 그냥 고정 패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방송 가면은 이렇게 고정으로 하기 힘들어요. 우리 방송이니까 존엄사 올리지 않았나? 안 올렸어요. 편집을 안 했는데 어떻게 다시 듣기 전체로 올렸고요. 그 존엄사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컨텐츠로 올릴 거예요. 들으신 거는 다시 듣기 풀 버전. 라이브 방송 했던 거 중에서 음악만 빼서, 나머지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존엄사 그것만 해서 따로, 짧게 컨텐츠 따로 만들 거고요. 따로 해서 올리는 부분은 편집이 된 거라서 아마 조금 전체 들으신 것보다는 좀, 서머리가 된 내용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디스코드에 이은님께서 들어오셨었는데, 나가셨네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셔서 오셨던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낮 시간이실 것 같아요. 독일에 계셔가지고, 통화 연결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다 하면 독일에서의 캣맘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요. 궁금해요. 한국, 일본은 들었고요. 독일은 우리와 정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 다르기 때문에 재택근무 중이에요. 아싸. 그럼 들어오셔가지고 독일은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면 방송 컨텐츠에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접속 가능하시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선생님. 그래주세요. 네.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코너를 제가 만든 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쪽으로 의견이 가는 분도 있고 저쪽으로 생각이 가는 분들도 있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주 가벼운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의 생각도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러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은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참여해 주셨네요. 거의 한 2주 지났죠. 그거밖에 안 됐구나.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많이 됐죠. 오래됐죠. 그런가요? 거의 매주 참여했으니까. 네.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은 사실 우리랑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서도 있을 것 같고요. 캣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살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강아지를 비롯해서 반려견, 반려묘들이 돌아다니는 걸 못 봤고요. 그래요? 물론 이제 산책이나 이런 걸 같이 하지만 어쨌든 네네. 법적으로 고양이 자체도 등록을 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고양이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거나 물론 여기도 잃어버리면 네. A4 용지에 이렇게 사진이랑 해서 붙이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한국만큼은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아요. 아예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캣맘 이런 게 없겠네요? 절대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강아지들을 키울 때 요즘 법적으로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몸에다가 이식을 한다던가 해서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그런 걸로 찾을 수 있거든요. 독일도 그런 게 있나요? 예. 혹시 고양이도 그렇게 하나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 등록을 한다는 게 칩을 심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네.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는지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한국보다 훨씬 더
그 반려묘나 반려견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하고요. 실제로 강아지나 특히 강아지를 입양을 하면 네. 한 교육시키는데 한 2,000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거의 총 비용을 다 치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죠. 아, 강아지를 키우려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필수적으로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책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강아지랑 같이 산책 나온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얌전해요. 강아지들끼리도 싸우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냥 막 키우다가 버리거나 뭐 파양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적겠네요. 보다기보다는 엄청난 책임을 이미 네. 지우고 네. 책임을 지우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가중 처벌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내고 교육까지 시키면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네. 파양을 한다거나 파양의 조건은 있겠지만 물론 이제 뭐 키울 수 없는 조건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 갖다 버린다든가 네. 이러면 처벌을 세게 받겠죠. 처벌의 수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네. 독일에서도 간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동물들을 학대했다던가 아니면 동물들을 죽여서 뭐 무슨 끔찍한 짓을 했다던가 그런 게 간혹 뉴스에 나기도 하거든요. 독일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직접 본 적은 그 뉴스나 또 뭐 어떤 소식을 접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는 없고요. 네. 사람이 사니까. 네. 네, 뭐 처벌의 수위가 높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남녀간에 같이 있다가 반려견으로 인한 또 입장차가 생겨서 네. 또 학대를 한다거나 있을 것이고 또 똑같은 뭐 사람이 사는 곳이라 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네, 네. 공식적인 어떤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본 적은 없지만 여기도 뭐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 길고양이가 없어서 그 강아지도 들개 뭐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없겠네요. 네. 반려묘, 반려견한테도 굉장히 행복한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형견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네.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네네. 네, 뭐 들판에 나와서 물론 여기도 그 끈을 묶어서 다니는 게 네. 착용하는 게 필수긴 한데 네. 뭐 들판에 나오면 사람들끼리 그 들판에 나와서 반려견이랑 같이 산책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서로 용인하죠. 풀고 다니는데 그만큼 교육을 받아서 얌전하기도 하고 네. 위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100%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산책하는 사람들 자체도 강아지에 대해서 그 대형견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그냥 걸어 다니고 있어요. 산책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행복하고 네. 또 동물들한테도 행복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점점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언젠가는 뭐 그럴 날이 오겠죠.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때는 캣맘에 대한 그런 경각심, 뭐 문제점 이런 때가 없었을 때라 네. 저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상용 고양이도 있고 네.
또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길 만하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잠실의 주택가인데 본가가 네. 아직 빌라로 꽉 차 있는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린이 놀이터, 어르신들 쉼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장소 주위로 이제 빌라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그 아까 음식을 갖다 놓고 그러면 네. 싸우고 막 그 괴상한 소리 내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싸우고 그러는 이라고 그런 소리들이 꽤 들릴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런 소리가 들리면 참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는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캣맘이 너무 싫겠다 이런 그쵸. 생각을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또 일본의 이야기에 이어서 독일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너무 참 감사한. 대적이죠. 글로벌. 네, 독일 특파원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 들어오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뭐 면접을 지난주에 봤고요. 네. 근데 뭐 이게 확실치 않은 거라서. 네. 예, 이게 돼야지 가는 거고 이게 한국으로 릴로케이션 하는 거 프로세스 자체가 그쪽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독일은 제가 관둘게요 그러면 분기별로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관둘게요 그러면 네. 지금 2분기잖아요. 네. 그럼 2분기면은 2분기가 6월 달에 끝나죠. 6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분기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3분기까지 일을 해야 돼요. 3분기 끝날 때까지? 네. 어렵네. 예, 좀 그 주마다 노동법이 다르긴 한데 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바이에른이라서 네. 노동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얘기를 해도 네. 2분기까지 3분기까지 꽉 세워서 일을 끝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나라를 건너서 다른 나라로 이제 다시 뭐 원래 나라긴 하지만 다시 오신다는 게 뭐 여러 면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래 걸리는 일이고 어쨌든 원하시는 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네네. 네, 뭐 오래 바라보고 하시면 되죠 뭐.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여할게요. 네, 종종 들어와 주세요.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이은님께서 디스코드로 연결해서 독일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그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만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들에게도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고 서로가 문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왜 없냐고.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냐고. 우리가 다 같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에게 조금 분란을 만들지 않고도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둘기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독일에 비둘기 있나요? 길거리에 비둘기가 똥 싸나요? 에이 참네. 아니에요. 시간이 이제 51분이어가지고요. 이제 노래 한 2곡 들으면 끝내야 돼서 비둘기 얘기는 채팅해서 해주세요. 독일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동물 관련된 정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들으셨던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비둘기가 한국보다 훨씬 많대요. 더 심하대요. 지하철 안까지 날아다니고 난 그럼 못 살아. 지하철은 안 타지만. 근데 혐오동물 취급을 하지 않는데요. 난 그냥 너무 무서운데. 사람들도 옆에 푸드득 날아다녀도 그냥 무심하고요. 한국에 비해서 훨씬 무덤덤하다. 분변이 여기저기 많이 있대요. 네, 절대 먹이를 주지는 않고 하도 여기저기 앉아서 똥을 싸니까 뾰족한 10cm 정도 되는 바늘 같은 걸로 설치해서 앉지 못하게 그렇게 특정 장소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둘기들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사람 왕래가 잦은 곳이고 보통 동네는 없어요. 아, 그래요? 프랑스에는 비둘기에게 밥을 주면 벌금을 세게 낸다고 한대요. 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비둘기한테 그 밥 주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잘 없죠. 어쩌다 한번 TV에 나올까 말까 한 거고, 이미 비둘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점령을 했죠. 너무 막 길에 사람만큼 많은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쨌든 오늘 캣맘과 비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캣맘의 입장을 이해하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동물들도 사람들도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지 않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인식도 좋아지고 환경이나 동물에 대한 생각들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지금 부족한 점들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9시부터 지금 거의 10시, 11시, 12시, 3시간가량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즐겁게 방송 진행했고요. 다음 방송은 토요일 날 밤 9시에 이어집니다. 오늘 방송 참여해 주신 아마테라스님, 윈드스톡님, 이은님, 그리고 소라아이님, NGT님, 그리고 또 우리 재롱님 계시죠? 경무님 계시고요. 창안봉술님 밖에서 듣고 계시려나요? 그리고 수연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 함께해 주신 38,664분의 청취자분들 늘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곡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물론 고정 멘트구나. 100만 명 아니었어요? 네. 조금 모자라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빠빠.